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인문서죠? 이거 11페이지. 용어 정의네,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가 지금 우리 저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어 정의는? 2조. 네, 2조에 규정되어 있네. 2조, 제2조.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1조부터 법률이 총 몇 조까지라고 법률이? 법률만 51조잖아요. 1조부터 51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조가 목적이고 51조가 과태료예요. 마지막에 과태료. 그러니까 1조부터 51조까지 다 공부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2조가 용어 정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매년 이때까지 거의 매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올해 이제 몇 회? 32회죠. 32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보기라도 하나도 안 나왔어. 보기 다른 보기에도 낮게 지문으로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 있죠. 작년에 31회 때도 완벽하게 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다른 보기랑 같이 들어가서 나왔었고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씩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나왔었어. 그럼 계속 안 낼 거냐? 그건 아닙니다. 냅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다른데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신설될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출제위원들도 다른 이제 문제가 없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만들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 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아마 100%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 용어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번 문제로 나오는데 32회 때 안 나왔었어. 32회 때는 뒤에 나오는 제3조인 중개대상물이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어요. 중개대상물이. 자, 그래서 용어 정의를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 보니까 용어 정의가 몇 개 있습니까? 용어가 6개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법 조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을 때 법 제2조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2조 정의 이거는 이제 조문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가 없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읽습니까? 조문 읽을 때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못 써 보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읽죠? 들어본 적 없고? 1차 합격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차 합격하시면. 손 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1항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항이라 이거 항. 제2조 1항. 항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냥. 혹시나 뭐 이렇게 또, 친구분하고 같이 갈 때 뭐 이렇게 또 벽에 붙어 있는 이런 거 뭐 읽을 때, 1항, 뭐 2항 이렇게 읽어줘야지. 공유계사 공부했는데 막 법 공부했는데 뭐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읽으면 곤란하네. 그럼 거기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에는 1, 2, 3, 4, 5, 6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모르고. 이거는 호라고 해요. 호. 1호, 2호, 3호, 4호. 참고적으로 이거 알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1호, 2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이게 호, 항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제2조 여기는 제2조 1호부터 6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는데 지금 가나다라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읽죠? 항 했잖아. 그건 목이라고 해요. 목.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런 식으로. 목.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실 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2조 1호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1호부터 6호까지 6개의 용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6개의 용어는 완벽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용어가.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막 넣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보셔야 돼요. 밑줄부터 한번 꺾고 가볼게요. 중개 밑줄 꺾어보세요. 중개. 첫 번째 용어가 중개입니다. 중개.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자,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4가지. 자, 중개가 되려면 이 법상의 중개라고 하면 4가지가 필요하다. 이래 보시면 돼.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입니다. 밑줄 꺾어보세요. 중개 대상물. 그 조문에다 끄시면 돼요. 일단 조문에 끄세요. 법 조문 그 회색 바탕 있죠? 거기다 끄세요. 중개 끄고, 중개 대상물 끄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거래 당사자 나와야 돼요. 끄고, 거래 당사자 밑줄, 간에. 자, 그 다음 밑줄 끄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그 다음에 알선, 끄고.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가 되려면 이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딱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2호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죠? 밑줄 긋고, 이 법, 밑줄, 이 법. 이 법, 밑줄 긋고, 자격 취득, 밑줄. 자, 3호에 보면 중개업 나오죠? 중개업은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긋고, 일정한 보수, 그 다음에 중개,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뢰 있어야 되고, 보수 받아야 되고, 중개가 돼야 되고, 이걸 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뢰, 보수, 중개업 4가지가 필요하다. 자, 4번째 4호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란 입업 밑줄 긋고, 개설 등록 밑줄. 자, 그 다음에 5호에 보면은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밑줄 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 우리 과목은요, 가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이에요. 포함 동그라미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것까지도 물어봅니다. 포함이냐 제외냐 이거 물어봅니다. 알아놔야 돼요. 그럼 밑줄 중개 업무 수행 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업무 보조, 중개 업무 보조. 자, 마지막 6호 중개 보조원 밑줄.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의 소속 직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2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 밑에 줄에 현장 안내 일반 사무,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순한 업무 보조. 이렇게. 일단 밑줄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딱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하면 입업, 자격취득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기계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일단 일단 적고 실판에 적고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오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몇 가지 용어가 있었습니까? 6가지 용어 있었죠? 자, 순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순서대로. 첫 번째가 중개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네,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 4번째가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5번째가 네, 소속 공인중개사. 마지막이
예, 중개 보조원 이렇게 돼 있어요. 6개 용어. 자, 6개 용어 중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있죠?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사람은 자, 몇 사람? 네 사람. 자, 중개는 사람입니까?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사람이죠. 중개업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람이고 토속 공인중개사 사람, 중개보조원도 사람이죠. 사람이. 그럼 여기에서 이 네 사람 중에서 우리 법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법의 주인공 누구에 관한 내용일까? 공인중개사 이 사람? 별표는 아니고 사람.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뭐가 주인공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인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일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개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법은 개업.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는 그렇다면 자, 한편에 이제 만약에 영화라고 봤을 때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면 이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어릴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은 개업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직원인 거지. 엑스트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중개부터 볼게요. 중개는 첫 번째 중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개가 할 수 있는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걸 중개 대상 물이라고 하죠.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누가 나오냐면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거래 당사자. 거래의 상방 당사자라고 하죠. 거래의 상방 당사자 간에 자, 매매 들어봤죠? 매매. 교환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환 맞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나올 건데 매매 교환 임대차 나와요. 민법 시간에. 교환. 쉽게 바꾸는 거예요. 교환. 쉽게 생각하시면 돼. 매매 교환 그다음에 임대차 뭡니까? 임대차가 그냥 뭐 빌려주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중요한 거는 그 밖의 권리.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가 다른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얻고 잃는 거죠.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요거를 뭐 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줘야 돼요. 중개대상물 나와야 되고, 거래당사가 나와야 되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알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는 뭡니까? 중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알선이에요. 중개는 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선. 자, 그러면 알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소개잖아. 소개. 알선하는 거 소개 맞죠? 그 다음에 주선한다. 주선하는 것도 소개 맞죠? 흥정 붙이는 거. 흥정을 붙인다. 교섭한다. 조정한다. 이런 같은 말이에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도와주는 거죠. 흥정 붙이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라는 얘기예요. 중개는 알선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의 요소를 암기를 하고 그 다음은 다 된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은 나중에 나와요. 우리 법 제3조에 보면은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중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중개하는 게 아니라 중개 대상, 법정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토지예요. 토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토지 있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래서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무에다가 등기한 거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나무를 수목이라 불러요. 그냥 나무는 수목이라 부르고, 나무에다가 등기를 하면 그걸 임목이라 불러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그 임목이 중개대상물이지,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수목은 토지가 팔릴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정보에 따른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요거는 이제, 광업권이나 우리 광산 같은 경우 있죠. 광산 같은 것들, 광업권, 광물 채굴, 각종 설비들 다 모아가지고 재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쉽게 하면 이제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재단도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토지부터 해서 공장 부지, 공장 건물, 여러 가지 기계, 부품 많이 있죠. 전봇대. 이런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재산 형태로 만든 거. 그 재단 자체가 중개대상물인 거예요. 그 재산 형태로 만든 재단 자체가. 그래서 요 5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중개대상물이에요.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 그러면 이제 이걸 대충 앞머리 이렇게 따면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된단 말이죠. 토, 건, 입, 광, 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할 게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이 행정처분하고 벌칙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 조금 우리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시험에 자격 취소부터 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다 나왔어요. 단독으로.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 나중에 이제 암기법이 있어요. 프린트가. 그래서 그 암기법을 1월달쯤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항상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과목.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은 토건, 입광공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대상물 5가지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하면 나중에 생각납니다. 토건, 입광공.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법상 중개가 되는 거예요. 5가지 물건 말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소장님이 중개할 수 있을까? 부동산 그 중개사무소 소장님. 자동차를 알선할 수 있습니까? 못하고 일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중개업과 별도로, 그죠? 이런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거 별도로 자동차를 알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해 줬다. 그러면 이 법상의 중개를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이 법상의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5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5가지 물건 이외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알선해 줄 때는 이 법상 중개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5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알선해 줬을 때 중개가 되는 겁니다. 이 법상. 그래서 5가지 물건인지, 중개상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거래당사자가 있잖아요. 그죠?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매 같으면 누가 있어요? 매매는 파는 거, 사는 거니까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죠?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임대차 같으면은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건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매도인하고요, 임대인은, 자, 매도인하고 임대인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매수인하고 임차인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준다는 표현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권리 이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이 두 사람. 매도인하고 임대인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고, 매수인하고 임차인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이에요? 권리를, 그죠? 취득입니다. 취득. 권리 취득 의뢰인.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일단 매도인 떠올라야 돼요.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매도인, 임대인 떠올라야 돼요. 권리 취득 의뢰인 하면 매수인, 임차인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오르면 안 됩니다. 떠올라야 돼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매매 행위, 교환, 임대차 행위,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대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지. 이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했으면은 이건 없애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 업상에 중개가 되려면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요거를 갖다가 민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이거를 민법에서 혹시 배웠습니까? 혹시 민법에서? 그렇죠.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이네요. 그죠? 그게 착각하신 분인가? 법률행위. 법률행위라 불러요. 얘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매매 법률행위입니다. 임대차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그러면 우리가 좀 보통 쉬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우리 많이 해요.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계약이에요. 계약이라 그래요. 얘를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이에요.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네.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공인중개사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기업입니다. 소장님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요거를 알선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매 교환 같으면은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됩니까? 매매 교환으로서는. 네, 매매 교환으로서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득실 변경이 돼요. 소유권. 매매 교환. 임대차는요.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대차는 임차권이죠. 임차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권리는 이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권리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죠. 용익물권 세 가지가 뭡니까?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에서 다 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걸 세 개 합쳐가지고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있죠. 담보물권.
담보물건이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담보물건에 질권이 있어요. 질권이 있는데 그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동산질권이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 끝나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인데, 그럼 일단은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 법은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다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법. 그럼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입니까? 저 법이에요. 저 법. 다른 거 있나? 저 법이지. 저 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돼. 이 법. 공인중개사법. 자, 대표적인 저 법은 외국법이라 나와요. 시험 지문에. 과거 시험에 외국법. 외국법에 의해서, 외국 법령에 의해서 자격 취득했다. 그러면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가 붙으면 아닙니다. 뭐가 붙었으면 이 붙은 자만 공인중개사예요. 그죠? 자격을 취득하고 집에 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네. 그 사람도 자격 취득한 사람 맞죠?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격을 취득하고 직원으로 소속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포함시켜 주려면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돼요. 자격 취득한 자,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한 자. 너무 기분 좋아서. 거실에 게시한 자. 거실에 게시했는데 자격 취득했으니까 거실에 게시해도 괜찮지 않? 자, 공인중개사 아이가? 아닙니다. 이 법상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냥 자격 취득한 자로 끝나야 돼요. 거실에 게시한 자 하면 거실에 게시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 정의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감정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문제 지문에다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은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자격 취득한 사람 공인중개사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는데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이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1년 동안 바짝 집중해서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됩니다. 이거는 독한 사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보통 얘기가 아닌 거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독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해 내년에 그죠? 내년이 몇 년도입니까? 22년도입니까? 33회 시험. 22년도예요. 내년에 벌써?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충분해요. 결석 안 하고 쭉 그냥 1년 동안 다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그러면 1, 2차 한꺼번에 다 됩니다. 쭉 학원 안 빠지고 쭉 오시면 돼요. 그러면 다 올해도 보니까 합격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원에. 굉장히 보니까 1차도 많이 붙었고 최종 합격도 많이 했어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분들 보면은 다 보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오시고 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반드시 독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중개업이네, 그죠? 자, 중개업은 네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으로 행하는 것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만 이 법상의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개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을 때는 이 법상의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 이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걸 뭐 팔아주세요 하든지 아니 뭐 사주세요 하든지 이런 의뢰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의뢰. 다른 사람. 자, 이때 다른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가 옵니까? 누가 의뢰하러 옵니까? 다른 사람? 보통 소유자가 오죠. 소유자가 오죠. 소유자가 옵니다.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 그걸 대리인이라 불러요. 대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 대리. 그리고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을 수임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다 같은 사람이에요. 대인이 오든 수임인이 오든 다 소유자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와가지고 뭐 의뢰한다는 얘기가 팔아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얘기도 안 했는데 막 팔면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의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개업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쉽게 말해 소장님이랑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죠.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은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중개계약. 알아두셔야 돼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님,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다. 쉽게 얘기하면 팔아주세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합치. 그거를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중개계약. 자, 그럼 여기서 중개계약이라고 하면 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사실행위. 사실행위 아닙니다. 법률행위예요. 여기 계약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계약이죠. 개업하고 소장님이랑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계약이잖아요.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먼저. 중개계약이. 자,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의뢰인하고 체결되는 계약은 뭡니까? 네. 거래계약이에요. 그걸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거 있잖아요.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체결되는 거. 그걸 거래계약이라고 그래요. 중개계약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물론 거래계약도 당연히 무슨 행위? 법률행위예요. 근데 체결 당사자가 의뢰인하고 의뢰인입니다.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게 거래계약이고,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건 중개계약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어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1월달에 물어보면 또 헷갈리고, 막 또 3월달에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희한하게 머릿속에 막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고 듣고 하는 가운데 알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만에 어떻게 다 완벽하게 암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양도 많은데. 하여튼 중개계약이 체결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보수를 현실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현실 수수 보수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 줄 수 있습니까? 보수를 안 받고 내 중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안 해주겠지 뭐 중개. 그렇죠? 보수를 안 받고 여러분들은 특히 중개를 안 해줄 거 아니야, 그지? 하나라도 막 더 받으려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근데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 줄 수 있습니다. 난 착하니까, 그죠? 근데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해줬다. 그 중개업 한 겁니까? 중개업을 한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중개는 해준 거 맞아요. 근데 중개업을 한 건 아닙니다. 왜? 보수를 안 받았어.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법상에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걸 딱 정확하게 처음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요. 중개사무소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등록을 안 했다 그 말이지. 등록 안 했다고 무등록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줬다. 중개를 한 겁니까?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했어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원래 등록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안 하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중개업 한 겁니까? 안 했고, 등록을 안 했으니까. 자, 일단은 이 법상에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아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하면은 중개업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등록했냐 안 했냐는 관계없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그죠? 의뢰받아서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어. 중개업 한 겁니다. 무슨 중개요? 무등록 중개요. 처벌되는 거지.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의뢰, 보수, 중개업을 하게 되면 중개업 한 거예요. 등록을 했으면 적법한 거고, 등록을 안 했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정의가 여러분들 굉장히 다 애운 것 같은데 문제를 딱 풀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들어가요. 아, 등록을 안 했지. 등록 안 했으니까 중개업한 게 아니야. 한 거예요. 희한하게 감정이 들어간다니까, 문제 풀 때.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용어 정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하든지 간에, 그죠? 예, 일단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으면 중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중개는 저기서 첫 번째로 정의한 저 중개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 자, 들어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까지 들어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해야 중개업이 되는 건데,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그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 기출 지문이지. 그렇게 막 읽다 보면, 시험장에서 읽다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많이 하셔야 돼. 틀려도 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본 개념을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딱
제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한번 이게 잘못 입력되잖아요. 그래 이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만 틀린 문제 계속 틀리잖아. 그런 거 느낀 적 있죠? 틀린 문제 계속 틀립니다. 틀린 문제.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같은 답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답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입력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해요.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는 식당 그 주인이 밥을 퍼줄 때 누구한테 퍼줍니까? 특정인한테 퍼줍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퍼주는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 다 퍼주죠, 그죠? 안 퍼줍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퍼주죠. 근데 엄마는 누구한테 밥을 퍼줘요? 엄마는 가족들, 그죠? 원수 있죠, 원수, 토끼. 가족들한테 퍼주니까 특정인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밥 퍼주는 거는 업이 아니잖아. 근데 식당 주인이 밥 퍼주는 건 업이라 그래요. 두 번째가 계속 반복이 돼야 돼. 계속 반복.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이 돼야 돼. 세 번째는 영리 목적이 돼야 돼.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아야 돼. 영리 목적.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판례는 지금 안 했어요. 판례는 안 했고 지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것만 외워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자? 개설 등록한 자예요. 이 법에서 개설 등록자. 이 법은 그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아까? 네,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라고 해야 돼.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지 마찬가지 여기다가 뭐 붙으면 안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등록하고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개업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을 지금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면 다 개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휴업 중이다. 휴업 중이다 그러면 업을 합니까 지금? 휴업 중이면 일 안 하잖아. 일 안 해도 휴업 중이면 그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문 안 닫았잖아.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그 사람 포함시켜줘야 되지. 업무 정지 중이다. 그러면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못 하고 있잖아. 그죠? 업무를 안 해도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포함시켜주려면 여기에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요. 일단은 등록한 자. 그렇죠? 네. 자, 종별이 있어요. 종별이 있는데 종별을 지금 보지 말고 종별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보지 말고 이 법에서 개별 등록한 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장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편의상 제가 개업이라고 부릅니다. 개업이라고 불러요. 개업이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얘기하는 거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자격 취득한 자잖아. 자격 취득한 자죠.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에요.
자, 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인 기업이 있어요. 법인. 자, 법인인 기업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한 법인을 말해요. 법인 설립해가지고 중개사무소 계절 등록을 했어.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래 불러요. 종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종별 중에 한 가지. 법인의 개업공인, 법인에 가면은 임원 사원들이 있어요. 간부급이죠. 그냥 평사원이 아닙니다. 임원, 사원, 그죠? 예, 이사, 감사 이런 법인의 임원하고 또는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포함이에요.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포함이란 말은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보는 거예요.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포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의 임원 사원인자 포함하면 틀린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고급 문제. 임원 사원인자 포함 틀렸어요. 왜 틀렸은 겁니까? 공인중개사인사. 네. 임원 사원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내가 공인중개사 포함해 그래 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 시험 문제 딱 내놓으면 그냥 사원임원자 포함한다 눈에 보이고 막 일단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냅니다. 시험 질문. 그거 맞춰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격증이 있잖아. 중개 업무를 하죠. 기업이 할 수 있는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또는 개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누굽니까? 중개보조원이 있네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인자입니까? 아닌자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얘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은 돼 있어요. 직원이지.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를 해요. 현장 안내. 현장 안내 있지. 중개상물,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 이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겠죠. 이런 업무를 무슨 업무라고 그러냐면 단순 업무라고 그래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요.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냥 업무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단순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업무 보조랑 단순 업무는 틀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단순 업무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예요. 대표적인 단순 업무가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지. 되겠죠? 이걸 다 바꾸는 거죠.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현장 안내 대표적으로 그러면 대표적인 업무가 현장 안내네. 현장 안내 아파트까지 의뢰인을 모시고 갈 거 아니야. 이 중개보조원이 아파트까지 의뢰인을 모시고 가서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현장 안내자 현장 안내 아파트까지 차를 몰고 가서 위에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셨어 지금. 자, 아파트까지 올라가 됐죠 지금. 예. 올라가서 그러면 안에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뭐 불을 켰다 껐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불도 못 켜나 지금. 물을 막 틀어가지고 손을 씻으면 된다 안 된다? 되지 뭐. 손톱 오셨나 지금? 근데 뭘 하면 안 된다? 일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뭐 물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형광등이 몇 개 나갔니 안 나갔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한 거는 뭘 한 거예요? 조사 확인한 거예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활동 이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난 다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시험 문제 풀 때 조용하면 안 돼. 특히 야간에 오시는 분들, 일하면 이게 중개 보존하시는 분들, 네? 공방 오셔가지고 약간 헷갈립니다. 나는 다 했는데 나는 쓰고 다 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된다. 공부는 하면 안 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사무. 일단은 그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활동 이런 거는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현장 안내 일반 사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업무 보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용어 정의했는데 거의 이 판례 빼고는 거의 다 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11페이지에 밑줄 끄면서 했던 내용 체크해 볼게요. 1번에 보세요. 조금 밑에 보면 1번에 중개라고 하면 자, 4가지 요소로 돼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 밑줄 긋고 애웁니다. 최대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나와야 되겠고, 세 번째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나와야 되겠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알선. 결과적으로 알선하는 것입니다. 중개. 자, 뒤에 나와 있죠? 다시 한 번 더. 중개대상물 밑줄 긋고 양가로 1번에 중개대상물 자, 5가지 있습니다. 토지 밑줄 첫 번째 줄 토지 밑줄 쭉 끄시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 책은 기초 입문 과정에서 보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막 하면 돼. 그냥 어차피 이거 다시 보지 않습니다.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보고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보지.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쭉 가면 임목 있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암기법은 어떻게 암기하라 했습니까? 토건, 입강공 이런 식으로 이게 붙이셔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붙습니다. 토건, 입강공, 토건, 입강공.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돼 있지요. 첫 번째 줄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있고 교환의 당사자가 있고 두 번째 줄에 임대인과 임차인 거래 당사자 말하겠죠. 그래가지고 법률행위, 매매계약, 교환계약,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 그렇죠? 저당권 있고 유치권도 있습니다. 알선 두 번째 줄 보세요. 도와주고 흥정 붙여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것. 자, 이번 중개업이 먼저 나왔네, 그죠? 중개업은 4가지 요소라고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밑줄.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그 옆에 중개를 어떻게 하겠다고?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요건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의 의뢰, 이 말이 개업하고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다 돼 있는, 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4글자로 뭐라 한다 했어요? 중개계약이라 했잖아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일의 시작은 중개계약 체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실무가. 그거는 이제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법률행위. 일정한 보수, 현실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개를 어떻게 하겠다? 업으로 하겠다. 업이 되려면 첫 번째 줄, 불특정 다수인 밑줄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돼야 되겠고, 그 밑에, 그 옆에 계속적 반복적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이 돼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끝나야 됩니다. 종별을 지금 보지 말고
밑에 4번 오른쪽 페이지에 4번에 공인중개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고 뒤로 넘어가서 소속공인중개사 돼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되어 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이 되어 밑줄. 네, 많은 대표적인 업무가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밑줄. 단순한 업무 보조. 이것을 단순한 업무 보조라고 합니다. 그냥 업무 보조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자, 14페이지 중개대상물은 밑줄만 잠시 꺾고 갈게요. 중개대상물은 일단은 거기 조문만 밑줄 꺾을게요. 조문만. 제3조에 보면은 토지, 그 다음에 1호, 2호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토지랑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시행령이죠. 시행령 0제2조에 보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및 강업재단 정법에 따른 공장재단하고 강업재단. 그래서 법률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세 가지가 있다. 임목하고 강업재단, 공장재단. 그렇게 해서 이 중개대상물은 시험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요게 5가지 이제 표가 있어요. 그 표만 여러분들 좀 암기하시면 돼요. 올해 시험도 거기서 다 나왔었어요. 일단 요거는 1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1월 달에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좀 세 번째 시간은 18페이지에 있는 시험 제도 조금 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 지을게요. 시험 제도. 그래서 18페이지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